사실 믿어지지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선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의 부동산 네. 시장이 이해할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네. 하나는 한국이 일본 같은 부동산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사람의 네. 믿음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네. 정상은 아니죠. 참 국가적으로 부동산 투기 전문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뭐 두세 배 이상 지금 높은 상태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집은 사면 내려가는 걸로 정착화돼 있어요. 그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을 사는 걸 이제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혀 우린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는 유사한 점이 더 많지 다른 점이 더 네. 많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선대인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일본에 계신 염정순 박사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세기의 명저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 출간된 기념으로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죠. 잠깐의 조정이 거치고 경제 상황 좋아지면 또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낙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비교 대상으로 우리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부터 해서, 또는 한국은 일본하고는 또 다른 길을 갈 거야? 이런 식의 또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해서 약 30년간 학생으로서, 학자로서, 또 기업가로서, 공무원으로서 살아오신 염정순 박사님 한테 일본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일본 사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 또 주거 패턴, 생활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제가 따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연결하는데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저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사님, 먼저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게, 박사님은 사실 한국에도 자주 오가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라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파트가 40억, 50억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어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지가 꽤 됐고, 지금은 다시 이제 도로 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격대를 보실 때 박사님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들으면 사실 믿어지지가 않죠. 일본의 우리 한국의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맨션이란 말 쓰는데, 일본에는 영어 표기가 맨션이라고 안 하고 만션이라고 하거든요. 만션. 그래서 일본에는 옥션이라고 있어요. 옥션. 옥션? 그건 뭐냐면, 옥션은 아까 말씀드린 경매잖아요. 것처럼 만션이니까 1만 만자, 그래서 네네. 1억 2억 하는 억자를 붙여가지고 옥션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해요. 그래서 네네. 당신 집은 만션이냐 옥션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초호합한 타와 맨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네. 수억엔, 하나로 수십억 원 정도 하는 게 극히 일부 물건일 뿐인데, 대한민국은 보면 거의 옥션이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포함해갖고 강북도 옥션이고, 그래서 이게 정상은 아니죠. 참 국가적으로 부동산 투기 전문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일본 도쿄에 가봤을 때 말씀하신 서울 도쿄 도심 내에 맨션 지역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네네. 롯본기 힐스에, 거기에 맨션은 얼마 정도 하나요? 거기에 맨션도 내가 보기에는 10억은 안 넘어갈 겁니다. 10억 엔은 안 넘어갈 거예요.
하나로 얘기하면 70억에서 100억 그 언저리겠죠. 네네네. 그게 일본에서 네. 완전히 초호합한 최고급 네네. 아파트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도 뭐 지금 한남동에 뭐 일부 이제 그런 뭐 고급 단지들은 뭐 70억 막 100억씩 가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뭐 굉장히 이제 고소득층을 넘어서 거의 뭐 재벌가에 준하는 사람들부터 뭐 큰 자산가들이 이제 거주하는 거니까 뭐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뭐 서울 강남에 뭐 웬만한 아파트들이 막 30억, 40억, 뭐 50억씩 가는 그건 지금 일본 도쿄의 그런 맨션들이 그 정도 가격대가를 형성하고 있나요? 그 정도 가격대 맨션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네네. 비싸지는 않고요. 도심 맨션 해봐야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한 3, 4억? 3, 3, 4억엔 4억. 정도? 3, 40억 정도 하겠죠. 그러면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그거는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네네.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네네. 말씀드린 것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강남이라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저 미나토구라든지 시나가와라든지 이 언저리일 텐데 거기도 보통 뭐 해봐야 2억, 3억 eng 정도, 2, 30억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 집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쪽에는 아무리 커봐야 제가 보기에는 30평 미만? 20평대가 일반적일 거예요. 아까 박사님이 이제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아파트 평수가 좀 더 크고 그래서 가격대가 뭐 어찌보면 약간 높을 수는 있는데 믿기지 않는 수준은 아닌 건 아닌가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네. 부동산 가격을 비교를 하려면 뭐 한국의 네네. 강남과 일본의 소위 강남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일본의 그 부도심과 한국의 부도심을 비교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포괄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2배 내지 3배 정도의 가격 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비해서. 서울이 2배, 3배 더 네. 비싸단 말씀입니까? 네. 네. 올림픽 선수촌 있잖아요. 이번에 동경 네네. 올림픽 했던 올림픽 네네. 선수촌의 그 아파트들 거기가 네. 뭐 6억, 7억 이 정도 해요. 한화로. 어. 거기는 강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남은 아니,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도심이잖아요. 네네. 한국의 강남에 좀 준하는 그런 도쿄의 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한 몇 억 정도, 우리 돈으로 한 몇 억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일단요, 보셨어요? 이렇게 봅시다. 네. 그 2호선 지하철, 대한민국의 지하철 2호선, 2호선의 네네. 외곽, 2호선 외곽이면 5억 원 전후일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 5억 원 전후. 네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나가서 일산이나 분당 정도? 그러니까 네네. 그 서울과의 경계점에서 10km 네네. 미만. 동경도 자체는 크니까 동경도로 하면 의미가 없고요. 동경 도심에서 10km 미만. 이 네네. 경우에 보통 4억,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저희 집이 네. 우에노에서 12km 떨어져 있어요. 전철로 30분. 근데 네네. 저희가 여기 집을 제가 올 봄에 지어서 3월달에 지어서 이사를 왔거든요. 땅이 한 55평 정도 되는데 땅값이 4억이 안 돼요, 한화로. 네. 그러니까 평당 한 800, 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땅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네. 건물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평당 단가가 1,500만 원 정도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이제 단독주택이라 그런 거고, 이 근처에 그 새로 지은 맨션들, 그런 것들은 네. 대부분이 다 3억, 4억 그 언저리예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본 엔화 가치가 워낙 약세를 보여서 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오히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었었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그럴 수 지금 있죠. 당장의 네. 기준으로 하면. 근데 하여튼 뭐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하고 보자면 대략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좀 지난해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뭐 두세 배 이상 지금 높은 상태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본인들 그 마인드 안에는 집은 사면 내려가는 걸로 정착화돼 있어요. 그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더 이상 생각 안 네, 그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상식에는 없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부동산 법을 때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처절한 경험이겠죠. 그래서 그 버블이 네. 버블 때는
어마어마한 그 호황을 누렸지만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 네. 그 골은 엄청 깊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뼛속 깊이 이제는 부동산은 어떤 투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학습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집을 사라고 해도 집을 안 삽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냐하면 집을 사게 되면 일단 고정자산세를 내야 되는데 고정자산세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높고요. 우리로 치면 재산세 같은 네, 그쵸. 거죠. 그 고정자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값에 대략? 저희 집이 아마 그 시가로 네. 건축비 포함해서 시가로 한 13억, 부동산 포함해서 13억 정도 되거든요, 한화로. 고정자산세가 연간 대충 네. 1,300만 원, 1,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정도 안 나오죠. 아, 그래요? 지금 그게 보통 10몇 억 하더라도 공시주택 가격은 특히 단독주택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9억은 이하로 잡힐 거고요. 그러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일단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재산세만 일단 나오는데, 예. 그 고정자산세를 포함해서 보유세가 센 거죠, 한국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2000년에 3억 5천에 사서 이번에 이사 올 때 요즘 일본의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 집은 덜 내려가서 2억 6천에 팔았어요. 3억 6천에 사서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은 손해봤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2000년에 사서 20년이나 살고 그리고 그걸 2억 6천만 원이나 받았으면 남는 장사한 거죠. 근데 만일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완전히 내부재로 보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는. 일단 제가 그 네. 집을 월세로 살았다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냈을 것이고 그럼 150만 원을 20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이고 10년이면 3억 6천이네요. 네. 그러면 이익 본 거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집값만큼 다 월세로 냈겠네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집을 선뜻 안 사는 이유가 월세를 내는 집에 살다 보면 자기가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집을 줄여서 금방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을 사버리면 주택 론 때문에 자기가 옴짝달싹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걸 망설이죠. (93년에) 처음 일본 건너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제 그냥 학생으로 가셔서 아직은 그리고 처음 가셨으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건 잘 크게 체감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제 부동산 거품이 80년대 85년에 그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이제 가파르게 막 올라가서 몇 배 올라갔다가 91년부터 이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한 걸로 이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 붕괴하고 나서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던 해에 일본 가셨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의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 감각 이런 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30년 살아오시면서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감각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93년도에 일본에 왔을 때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의 일본 지사에 파견 나온 형식으로 이제 셀러리맨으로 일본에 들어온 거고요. 회사에서 구해준 그 노무자 합숙소 같은데 해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일 일본의 텔레비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기업의 도산, 그다음에 그 은행의 도산, 증권회사의 도산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큰 뉴스가 계속 장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처음에 93년도 언저리 일본 들어갔을 때는 환율이 우리 돈 1,000원에 5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게 점점점 내려가 갖고 지금 100엔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도산을 하니까 이제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셀러리맨들이 직장을 많이 잃게 되잖아요. 많이 잃게 되면 이분들이 주택론을 상환을 못하게 되고 주택론을 상환을 못하게 되니까 쫓겨나거나 그렇게 되고 결국 은행들은 그 부동산을 끌어안은 채로 이제 그 불량 채권이 늘어나서 결국 그 기업의 불량 채권과
개인의 불량 채권 때문에 은행이 도산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집에 대한 그런 집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서는 좀 멀어지게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엄청난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미래를 확정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일본 사회의 어떤 경험들을 좀 보실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까? 뭐 이런 걱정, 또는 한국은 일본하고는 또 다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한국은 그래도 뭐 일본처럼 그렇게 막 그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해서 뭐 복합 불황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뭐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일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혁신 능력이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잘 성장할 거다부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박사님이 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일본과 한국 사회를 다 두루 잘 아시는 분이니까 좀 비교해 보실 때. 그죠? 저는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양쪽에서 반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네. 그런 네. 입장에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선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의 부동산 네. 시장이 이해할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네. 하나는 한국이 일본 같은 부동산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사람의 네. 믿음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네. 없어요. 근데 결국 제 판단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네.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은 내 집을 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거에 네. 대한 그 애고가 있고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는 하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부동산이 그렇죠.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그 투기적 사두면, 가수요가 들끓을 때 이제 네.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영끌이라도 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두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어떤 빈부 격차, 소득 격차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 일부 소위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빼놓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대기업 간부들도 사실은 저 정도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집을 사는 걸 이제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값이 내려오지 저는 않는 그렇게 한. 생각하긴 하죠. 네, 네, 집값이 내려오지 않는 한 포기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고,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아무리 버블 수요를 일으켜도 뭐 자기가 천채를 갖든 만채를 갖든 뭐 기본적으로 살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도 보니까 월세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월세로 네. 바뀌어가는 이유가 그 금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은 좀 그렇죠. 네. 금리도 또 내려가는 추세일 것이고, 이 상황에서 결국 향후에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언저리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혀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는 유사한 점이 더 많지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저출산 고령화 진행 상태도 한국이 오히려 저출산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잖아요. 출생률이 일본보다 지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죠. 지금 0.8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종국적으로는 수요가 점점 더 네. 줄을 것이고,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 일본하고 달라서 지금처럼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집은 안 나가고, 돈 있는 사람은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하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 공급을 따라갈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재개발 같은 건 안 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심 외곽에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될 것이고, 그 아파트는 과연 앞으로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